네가 먼저 죽어야 내가 편하게 살지. 남편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땐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말버릇이 저래? 하면서도 농담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을 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펼 새도 없이 부엌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싫으니까 네가 먼저 죽어. 아침마다 손등을 대어가며 밥상을 차릴 때도 언젠간 먼저 갈 거면서 뭐하러 애쓰냐?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오며 참고 견딘 세월이 서운하고 억울하고 슬퍼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돌봤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빨래며 밥이며 집안일의 온갖 굳은 일은 다 제 손을 거쳐갔고 그 사람은 그저 앉아서 네가 먼저 죽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생일날에도요. 생일상 차려달라 한마디 하니 죽기 전에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진짜 나 먼저 죽으면 너는 편하겠다. 두고 봐, 정말 내가 먼저 눈 감는 날, 내가 얼마나 편한지. 하지만 그 다짐은 곧 또 다른 인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어쩌겠냐. 내가 참고 사는 수밖에. 다 늙어서 이혼이란 말이 무슨 소용이람.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기고 그 다음 날도 그냥저냥 넘기고 그러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혼자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한 대가 저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순간 정신이 아찔하고 뒤통수가 울릴 정도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다리 골절. 의사는 몇 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저 사람한테 더 큰 소리를 듣겠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제 침대 머리맡에 서 있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슬슬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데워주고 약을 챙겨주고 다리 깁스한데 물 안 들어가게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입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네 먼저 죽으랬지. 괜히 늙은이 둘이 살다가 이런 일 생기는 거라고. 나도 골병 들겠어. 네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렇게 정성껏 간병해주면서도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심한 건지, 배려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심인 건지. 그 시기에 저는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은 진짜 편해질까? 그럼 차라리 그게 낫나?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어느 순간 희미해졌습니다. 나아져야 했고, 다시 일어나야 했고, 무엇보다 아직 죽긴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거의 완쾌되었을 무렵, 이번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기침을 하길래 병원 가보라 했지만 네가 먼저 죽어야 내가 병원이라도 가지 하며 농담처럼 넘기더니 며칠 뒤엔 밥도 못 삼키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토록 저보고 먼저 죽으라던 사람. 정작 그가 저보다 먼저 가버리다니. 그래서일까요? 영정사진을 마주하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먼저 죽어야 내가 편하다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장례식장에 남편 친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경수님, 살아생전 형님이 형수님을 참 고마워하셨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글쎄요, 저는 그런 말 단 한 번도 못 들었네요. 그러자 친구분은 긴 얘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때 남편이 조문 와서 같이 술 한잔하며 나눈 대화가 있었다고요. 우린 자식도 없고 나중에 누가 남느냐에 따라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서로 내가 먼저 죽어라. 그래야 내가 잘 보내주지.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형님도 그 얘기 듣고선 그랬죠. 우리 마누라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나중에 정성껏 장례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을 계속했던 거래요. 자긴 그냥 자식 없는 노부부의 애틋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토록 가슴에 박히던 그 말이 알고 보니 그 사람만의 방식이었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겨진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안경, 자주 입던 조끼, 그리고 식탁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 박스 하나. 그 안엔 남편의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서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고생만 해온 당신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정작 입 밖에 나온 말은 못 쓸 말뿐이었네.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자식도 없는 우리가 한날 한시같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나 없는 세상에 당신만 남겨지고 나면 당신의 마지막을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상상을 하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매번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해버리게 되었구려. 하고 싶은 말은 그 말들이 아닌데 늙은 심술보가 솔직하게 고마움을 전하게 두지 않는구려. 많이 늦었지만 이 말은 진심으로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울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 이렇게 늦게야 다가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진심을 담아 큰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마음 몰라줘서. 그리고 고마워요. 내 장래 걱정해준 사람 당신뿐이었네. 삶의 끝에서야 겨우 닿은 사랑, 그건 참 아프고 따뜻하고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